안녕하세요. 정미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림 문제를 중심으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이 5번으로 나오는데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편마비라고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면요,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바닥에서 휠체어로 갑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데,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대상자분이 어느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나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거 말이 안 되죠? 틀렸어요. 자, 2번에 보시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 휠체어 쪽에는 침대가 건강한 쪽에 와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침대가 와 있죠. 이것도 역시 위치가 잘못돼서 맞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옮겨 앉다 보면요, 팔이 꼬이고요, 다리도 꼬입니다. 위험합니다. 3번은 침대에서 일으키기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편마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합니다. 자, 침대에 계신 분이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휠체어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그렇죠. 건강한 쪽에 와야 되는데요. 지금 편마비 있는 오른쪽에 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대상자분이 건강한 팔인 왼쪽 팔로 바닥을 짚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왼쪽 다리로 바닥을 지지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마비 측을 지지해주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맞죠.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이동 변기로 옮겨 앉힐 때 휠체어 위치로 옳은 것은? 네, 찾아보십시오.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은 2번이 맞는데요. 자, 문제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동변기로,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 비슷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편마비인 경우에, 자, 우리가 이동변기는 어느 쪽에다 둬야 되느냐? 건강한 쪽에 둡니다. 건강한 쪽. 지금 여기서는 휠체어를 둔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동변기가 건강한 쪽에 와야 되고요. 이동변기를 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이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모두 맞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지금 이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게 마비측이라는 표시입니다. 마비측에 이동변기가 와 있죠. 맞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에는 자, 건강한 쪽 팔에 와 있고요. 이동변기가 휠체어와 어떤 각도예요? 네, 30에서 45도 각도. 아주 적당하죠. 비스듬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되겠고요. 3번 보십시오. 네, 마비측에 이동변기가 와 있죠. 맞지 않습니다. 자, 4번에는 이렇게 위아래, 5번도 그렇게 정면으로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인데요. 이 휠체어나 이동변기 놓는 그 위치를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편마비일 경우에는 건강한 쪽에다 둔다. 그리고 두는 방법은 첫 번째는 빈틈없이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로 올바른 것은? 네, 찾아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번이 맞는데요.
네, 우리 기침 예절 우리 수업 중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라고 하죠. 절대 손을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2번에 보면 손을 쓰는데 이 손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면 이 기침이 손에 묻죠. 그래서 이 묻어있는 손으로 이것저것 만졌을 때 남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옷소매를 사용해서 네, 기침을 해라 하는 것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네, 찾아보세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3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요. 올바른 신체 정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예요. 자,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첫 번째는요. 대상자를 들거나 아니면 물체를 들 때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어떻게 해요?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은 요양보호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즉 허리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라.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한번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이 요양보호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두 다리를 모으고 있죠. 지지면을 넓혀야 되는데 넓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도 구부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무릎도 구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요.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너무 벌렸죠? 네, 두 다리를 벌릴 때는요. 내 어깨만큼만 벌리면 됩니다. 그렇게 지지면을 넓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릎을 굽혀서 중심을 낮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은 두 다리도 지지면을 넓혔는데 적절히 어깨 넓이로 네, 지지면을 넓혀줬고요. 자,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게 해줬죠.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물체를 우리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를 했죠. 허리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은 아주 좋고요. 자, 4번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지지면을 넓히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5번은 어떻습니까? 네, 물체를 너무 멀리 들었어요. 이렇게 들고 어디 들고 가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인데요. 이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험 볼 때 꼭 한 문제는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첫 번째,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두 번째,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힌다. 세 번째,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네 번째,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상체를 올린다. 2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3번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5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린다. 네, 답 찾아보십시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4번인데요. 자, 문제에서 묻는 거는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침상에서 이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침대 아래쪽으로 쏠려 있어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두 번째는 침대 중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려 있어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똑바로 누워있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침대 아래쪽에 쏠려 있는 사람을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대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무릎을 세우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 보고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한 손을 대상자의 세운 무릎의 대퇴 아래에다 두고 합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협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해당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쓰는 게 아니고 마주 서야 됩니다. 마주 서서 같이 합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해서 위로 올립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1번, 상체를 올린다? 네, 침대 상체를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더 밑으로 미끄러지겠죠. 자, 2번에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우리가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는 절대 침대 시트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3번에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팔을 잡고 당겨 올리면 어떻게 돼요? 칼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팔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인대도 약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이게 맞죠? 네, 지금 여기서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요. 자,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의 세운 무릎에 대퇴 아래쪽에 손을 놓고 같이 합을 맞춰서 올라가죠.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린다. 자, 여기서는요, 나란히가 틀렸어요. 중요한 것은 마주 서서 올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번에서는요, 맞는 것은 4번인데 선생님들 침대 위쪽으로 이동할 때는 꼭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보실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1번이죠. 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가 옳은 것은? 찾아보십시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1번으로 나오는데요. 자, 유치도뇨관에서는 한 문제가 꼭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소변 주머니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소변 주머니 위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좀 풀고 있습니다. 자, 소변 주머니는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방광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 소변은요, 방광 안에 있을 때는 세균이 1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 바깥에 있는 동안에는 그때부터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변 주머니는 어떤 거예요? 이 소변이 고여 있는 거죠. 이 고여 있는 소변이 만약에 높이 들어서 방광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감염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소변이 역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류하면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다 위치해둬야 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금 대상자분이 여기 방광이 여기쯤 있다 치면은 소변 주머니가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1번 답이 되고요. 자, 2번은 또 어떻습니까? 아, 네. 방광이 여기쯤인데 소변 주머니가 너무 높죠? 네. 위험합니다. 자, 3번은 소변 주머니인데 이거는 무슨 링겔처럼 높이 달고 있어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이분도
방광이랑 소변 주머니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자, 5번에는 옆에서 사람이 들어주고 있는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게 들어주면 안 되죠.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 사용하는 대상자에 있어서는 소변 주머니 위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번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 2번 하얀색 면 티셔츠, 3번 이불 커버, 4번 노란색 울 스웨터, 5번 빨간색 니트. 찾아보실까요? 이거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인데요. 자,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 이 그림은 어떤 겁니까? 여기 말대로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널어서 말려야 된다, 이런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요, 되게 합성섬유 의류나 색상이나 무늬가 강한 의류, 이런 것들은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의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보행 보조차 실버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는데요. 3번이 어디입니까? 여기 손잡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는요, 뭐가 달려 있어요?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실버카는요, 지금 일반 노인분들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버카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본인이 균형 감각이 있고 보행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바퀴가 모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바퀴는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보행차는 어때요? 여기 앉아서 잠시 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물건을 얹고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탑재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좀 찬찬히 보시고 골라보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자, 휠체어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엘리베이터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엘리베이터 탈 때는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2번. 탈 때 뒤로 들어갔습니다. 내릴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오죠.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찾아보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는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다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발목. 자,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는요,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쓰느냐?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요. 이 손상되지 않은 쪽에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깨에 걸친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합니다.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의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에서는 지금 오른쪽 발을 다쳤는데 요양보호사가 이 오른쪽에 서 있죠. 그러면 자꾸 건들고 내려오다가 이게 균형을 맞지도 않고요. 지지대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자, 2번도요. 다친 발목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3번 볼게요.
네, 오른쪽 발을 접질렀는데, 자,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의 손으로 손목을 잡았죠.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대쪽 손은 허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자, 4번은 어때요? 지금 어깨에 걸치긴 했는데 손을 지금 어딜 잡고 있습니까? 반대편 손목을 잡고 있죠? 맞지 않습니다. 5번도 지금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접질린 쪽, 불편한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복지용구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네, 찾아보십시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답이 2번인데요. 자, 복지용구에 있어서는요, 구입이냐 대여냐를 묻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봤을 때요, 구입 품목은 10종이고요. 그 다음에 대여 품목은 6종이고요. 그 다음에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이 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과 대여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굳이 외워야 되느냐 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되게 대여하는 것들은요, 이 품목이 크고요. 좀 비싸 보이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것들은 크기도 크지 않고 저렴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이거는 뭘까요? 네, 욕창 예방 방석이죠. 자, 요거는 구입입니다. 비싸지 않아요. 자, 3번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동 욕조입니다. 이 이동 욕조는요, 부피도 크고요.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대여가 맞습니다. 자, 3번은 이게 뭘까요? 네, 간이변기죠. 간이변기. 네, 이거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구입이고요. 자, 5번은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보셨죠? 네, 보행보조차 실버카. 요거 비싸지 않습니다. 구입됩니다. 자, 5번은요, 목욕의자예요. 요것도 구입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와상 환자가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찾아보실게요. 네, 요거는 좀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번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그 침대 가장자리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협조할 수 있는 방법과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위로 올리죠. 자, 1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겨드랑이를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무릎을 잡고 있고 이런 방법 절대 쓰지 않습니다. 2번에는 팔을 잡아당겨요. 자, 노인분들은요, 이 팔과 인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탈골될 우려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자, 4번에 시트를 잡아당기지도 않고요. 5번에 이렇게 침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때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회복 자세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 자세라는 것은 호흡이 회복되었다는 뜻인데요. 이럴 때는요,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해당하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자세는 이 자세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와 부착 위치가 옳은 것은? 네, 이것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전극 패드의 부착 위치예요. 요거는 시험에 종종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이죠. 자, 2번에서 보시면은 부착 패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오른쪽에 하는 것, 첫 번째, 패드 1이에요. 자, 패드 1은 오른쪽인데,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상자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 다음에 패드 2번, 두 번째 것은요, 네,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림 문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말로 풀어서도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이 패드에 붙이는 위치를 이 말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고르실 수 있으셔야지 네, 정확하게 이 문제를 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극 패드 부착 위치는 두 가지인데, 두 군데인데, 첫 번째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두 번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요. 다음 문제 볼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옳은 것은?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문제하고 좀 비슷한데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 그 다음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휠체어를 어느 쪽에 둬야 되죠? 그렇죠. 건강한 쪽에 두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두나요? 네, 맞죠.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1번을 봤을 때는 마비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2번도 이 마비된 팔 있는 쪽에 휠체어가 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자, 3번을 봤을 때는요. 건강한 팔 쪽에 와 있는데 휠체어의 위치가 어때요? 30에서 45도의 비스듬한 위치죠. 아주 좋습니다. 4번은요. 네, 건강한 쪽에 와 있는데 직각으로 와 있네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5번은 마비 쪽에 이렇게 놓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침대의 안전한 사용 방법은? 1번, 침대의 볼트가 느슨한 상태이다. 2번, 침대의 한쪽 난간이 내려가 있다. 3번, 부착된 식탁이 대상자 앞쪽에 펴져 있다. 4번, 대상자가 침대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다.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침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수동 침대입니다. 수동 침대는요, 네, 전동 침대와 달리 이게 크랭크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크랭크 손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상체 윗부분이 올라가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돌리면 아랫부분이 다리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크랭크 손잡이는 벽 쪽에 붙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둘 때 크랭크 손잡이는 사람이 다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 이게 이쪽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 머리는 이쪽에 두고요. 이쪽이 발 쪽이 되는 게 항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대 난간을 보십시오. 침대 난간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대상자가 침상에 있을 때는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식탁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침대는요, 모두 바퀴가 4개가 다 있는데요. 모두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침대의 볼트가 느슨한 상태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슨하면 이게 갑자기 바퀴가 빠지겠죠. 위험합니다. 2번, 침대의 한쪽 난간이 내려가 있다.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올려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부착된 식탁이 대상자 앞쪽에 펴져 있다. 네,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대상자가 침대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다. 네, 이 침대 난간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기대는 거 맞지 않아요. 틀리고요. 자, 5번에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깨와 둔부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2번,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4번, 몸통 밑을 받쳐 한 번에 이동시킨다. 5번, 머리와 허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3번이 되는데요. 자, 침상 위에서의 이동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침대 아래쪽에 쏠려 있을 때 위로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침대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똑바로 누워있을 때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킬 때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반신 데려오고 하반신 데려온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반신 먼저 데려오고요. 하반신을 데려와서 나누어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는 그 하임리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여기서 키워드는요.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말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하임리법 사용합니다. 하임리법은 첫 번째는 대상자 등 뒤에 쓰고요. 자, 손의 위치 중요하죠?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을 힘차게 밀어 올리죠. 그래서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인데요. 자, 2번에 보시면 등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인데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대상자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살에 걸리거나 하면 많이 등을 두드리고 있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살에 걸리거나 뭐가 자꾸 막히고 이러면은 물을 마시라고 하죠. 이게 지금 이물질이 걸려서 기침과 호흡곤란 보이고 있는데 물을 마시면 더 위중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손을 넣어서 빼주려고 하는데요. 손을 넣으면 이게 이물질이 더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방법 절대 쓰지 않고요. 또 하나는 손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5번은 인공호흡 하는 건데요. 지금 호흡 곤란이 막혀서 못하는 거지 호흡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인데요. 자, 지금 이 자세는 어떤 거냐면요. 하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두 팔로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하지의 근력이 강화되는 운동이죠.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언제냐?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우리 또 간이병기 사용할 때도 이 자세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리에 힘이 생긴다면 보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살짝 잃는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낙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앉힌 후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여기선 답은 5번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 순서 문제 나오면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풀어보면요. 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때는요. 제일 먼저 휠체어를 가지고 와야 되죠. 라번에 제일 먼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역시 그 다음에는 다번에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하죠. 자, 여기서는 휠체어를 잡을 때는 건강한 팔로 잡는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가번에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무릎을 세워서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라다 가나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세탁 방법은 1.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 약하게 손세탁 가능. 2번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 세탁기 사용 불가. 3번 30도씨 물에 세제 종류 제한 없음. 4번 중성세제 사용, 삶을 수 있음. 5번 물세탁 안됨.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요. 자, 이 모양 보시면은 딱 뭐처럼 보입니까? 네, 세탁기로 보입니다. 세탁기가 그림이 있는 것은요. 손빨래도 되고 이 세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말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약하게 30도씨 중성세제로.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 1번이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답은 4번인데요. 자, 누워있는 대상자가 숨이 찰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누워있다가 숨이 차면요.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숨차하고 호흡 곤란이 있을 때는요. 항상 중요한 것은 상체를 높여준다. 어느 정도요? 45도 정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반자위를 해준다 하는 것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상체를 반 정도 높여준다 또는 반자위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이 맞는데요. 자, 목욕 의자의 조건을 좀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목욕 의자는요. 일단은 팔걸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가 높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엉덩이가 닿는 의자 부분에는요. 홈이 파여 있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 의자의 이 모두 네 발은요. 높이 조절이 가능하면서 고무 바킹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 1번인데요. 자, 2번을 봤을 때는 요 앞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요. 폐음부를 씻을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번에서는요. 팔걸이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3번도 네, 3번은 또 공교롭게도 바퀴가 다 달려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입니다. 이런 대상자에게 바퀴가 달린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팔걸이도 없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팔걸이도 없고 등받이도 너무 낮죠? 맞지 않고요. 5번은 이거는 왠지 농사할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목욕 의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어떤 상황에서 이동하는 방법인가요? 1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2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번 평지를 이동할 때. 정답 볼게요.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앞바퀴를 들었죠. 자, 앞바퀴를 드는 경우에는 세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문턱 오를 때. 두 번째는 문턱 내려갈 때. 세 번째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이죠.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입니다. 자, 자동차에 탈 때는요. 우리 신체 부분에 어느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가냐면요. 엉덩이가 먼저 들어갑니다. 엉덩이가 차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다리 한쪽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놔야 되죠.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두 다리가 내려가야 되죠. 네,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어디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네, 답번에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히고요. 자, 마지막에는 다리가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합니다. 그래서 날아다가. 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의류를 뉘어서 그늘에 건조하는 표시로 오르는 것은,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뉘어서, 그늘에서 해당되는 것은 4번밖에 없네요. 다음 볼게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의 키워드는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나 이렇게 한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요. 보행기와 마비측 다리가 먼저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보행기와 마비측 다리가 서로 지탱을 해줄 때 건강한 다리가 보행기로 따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다리에 힘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가 먼저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왼쪽 다리가 보행기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돕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여기 볼게요. 1번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번 머리 쪽 침대를 조금 더 올려준다. 3번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번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5번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인데요. 자, 이렇게 상체가 올라가 있는데 이 상태로 누워있으면 밑으로 좀 많이 쏟아집니다.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 다리 부분을 약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리 쪽에 해당되는 건 4번이네요.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침상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는 1번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번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번 편안한 자세 유지를 위해서. 5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자, 그림 속에 보시면은 지금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식사를 제공할 때는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합니다. 특히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되는 대상자인 경우에요. 그 이유는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잘 흘러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기도로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워있는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찾아보세요.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답은 4번인데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있을 때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침대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요랬을 경우에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상반신 데려오고 하반신 데려온다. 상체, 하체를 나눠서 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답이 4번인데요. 상체를 이 요양보호사 품 쪽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자, 5번을 보십시오. 역시 상체를 이동시키는데 여기는 밀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그렇죠.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킬 때는 상반신 데려오고 하반신 데려온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 볼게요.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켰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을 경우에는 대개 그 입안에 침이 고이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기도를 편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는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에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네, 답을 확인해 볼게요. 네,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지팡이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는 다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은 이 길이요.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인데다가 내리막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내리막일 경우에는요. 내지막언이 되겠죠. 자, 내지막언은 평지하고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내리막이니까 지팡이가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비된 다리, 오른쪽 편마비니까 마비된 다리인 오른쪽 다리, 그리고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에서 1번이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과 같은 동작을 1분 정도 취할 때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 근골격계 질환은 1번 목 통증, 2번 어깨 통증, 3번 팔꿈치 외측 상과염, 4번 팔꿈치 내측 상과염, 5번 수근관 증후군.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요 그림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요렇게 동작을 취했을 때 손등과 손등을 마주대고 직각으로 만들었을 때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생기는 것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올린다. 나. 잠금 장치를 한다. 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라.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여기서는 3번이 맞는데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잠금 장치입니다. 이 잠금 장치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으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발받침대를 올려주죠. 자, 세 번째로는요,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올립니다. 시트는 어디냐면 요 의자 엉덩이 닿는 부분이에요. 이 위하고 저 아래를 잡고 위로 잡아당기죠. 그러면 이게 접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팔걸이를 잡아서 접는다 해서 나다 가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네, 순서 문제가 또 나왔네요. 가. 침대 양쪽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다.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다. 라. 베개와 쿠션을 정리하고 침대 난간을 올린다.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그림에 보십시오. 이렇게 위로 상체가 높아서 아래로 쏠려 있을 때는 어때요? 침대를 수평으로 해줘야겠죠? 네, 1번, 4번에 침대를 먼저 수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두 무릎을 세워줘요.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너무 쉽게도 이 두 사람이 마주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지지해서 옮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놓으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는 같이 뭉쳐놨기 때문에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와 쿠션 정리하고요. 침대 난간을 정리하죠. 이게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나다 가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답은 가가 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넣는 위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왼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건강한 쪽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팔로 대상자가 짚고 앉아 있고요. 그래서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와야 되기 때문에 가번이 맞죠? 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3번인데요. 자, 여기서도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킬 때는, 네, 대상자 무릎을 세우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가 건강한 팔이나 양손을 활용해서 침대 머리 쪽을 잡게 하죠.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대퇴부 아래쪽에 손을 두고 같이 합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해서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3번이에요. 3번인데, 자, 1번에 보시면 겨드랑이 잡아 올리는 거 우리 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2번에 팔을 잡아당기는 것도 하지 않고요. 4번에 시트 잡아당긴다. 5번째 올라가서 이렇게, 이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답이 1번인데요. 그 대상자가 침상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세울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제에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서 보조할 때는요, 일단은 이분이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보조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의 두 손은 어디 가요? 대상자의 허리에 가 있죠.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많이 기대게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을 그림을 보시면은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해주고 손의 위치도 똑같은데, 자, 어느 무릎을 지지합니까? 네, 그렇죠. 건강한 무릎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3번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옆에서 보조하는 방법인데요. 자, 옆에서 보조할 때는 마비 쪽에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두 발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죠.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의 그 왼쪽 발을 마비측 발 뒤에다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마비측 무릎에 그 대퇴부에 놓고 다른 한 손은 허리로 와야 되는데요. 지금 요양보호사의 발의 위치, 손의 위치 다 틀렸습니다. 그냥 요양보호사가 마비측에 서 있는 것만 맞아요. 어찌됐든 이것도 맞지 않고요. 자, 4번도 요양보호사가 마비측에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발의 위치 틀렸고요. 손의 위치 모두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목 잡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요. 자, 5번 보시면은 요양보호사가 그 발을 대상자 발 뒤에다 놨어요. 아주 잘랐어요. 자, 요양보호사의 손은 대상자의 한 다리 넓적다리에 가 있고요. 다른 한 손은 허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 서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서 있으면 훨씬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이렇게 세울 때 만이 아니라 대상자가 침대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는요, 앞에서 보조하는 방법, 옆에서 보조하는 방법 둘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울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의 높이보다 높게 한다. 2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3번, 이동 변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기 위해 스크린을 치워준다. 4번, 편마비 대상자는 불편한 쪽에 이동 변기를 두어
배설이 쉽도록 한다. 5번 대상자가 변이를 느끼면 참았다 배설하도록 한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이 맞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배설이 어려울 때 돕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그랬을 경우에는요. 2번에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요거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2번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5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올바른 신체 정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을 봤을 때 1번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네, 물체를 들 때, 대상자를 들 때는 몸에 가까이 해서 들어야 되죠. 멀리하여가 틀립니다. 자, 2번에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자, 허리를 쓰게 되면요. 허리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허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써서 좋지 않죠. 자,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네,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춰서 들어 올리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죠. 4번 답입니다. 5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네, 다리를 모으면 안 되고요. 다리를 벌려서 어깨 정도의 넓이로 벌립니다. 그리고 지지면을 넓혀서 들어 올리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맞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하여야 하는 부분은 자, 그림이기 때문에 정답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휠체어인데요. 휠체어에서 우리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춰서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키가 큰 분들 계시고 키가 작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휠체어에 앉았을 때 이 발판 받침대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발판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발판에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이 볼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크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볼트를 돌려서 빼고요. 이 발판을 위로 높이든지 낮추든지 해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은 4번 여기 라번이 발판 높낮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체위 변경과 이동을 도울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문제에서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건강한 쪽은 왼쪽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를 이동하는데 자, 왼손으로 이 이동변기를 잡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절대로 뒤에서 보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2번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하는데 시트를 좀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는 절대로 시트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3번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팔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4번 자,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기인데요. 자, 여기서는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입니다. 왼쪽 팔로 지금 짚고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요.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해 주고요. 나머지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넋다리를 지지해 줍니다. 아주 좋은 자세죠. 좋은 위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저렇게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인데요. 자, 문제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주어졌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면 지팡이는 건강한 손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지팡이가 놓여 있어야 되고요.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는요. 오른쪽 새끼발가락 끝에서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여기다가 지팡이 끝을 놓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3번에 보시면 왼쪽에 지팡이 점을 놨죠. 그래서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이분은 어떤 편마비예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편마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역시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요. 첫 번째는요.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합니다. 네 번째는요.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하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줍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서는요. 지금 잘못된 것은요. 두 다리가 모아져 있죠. 지지면을 넓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도 쭉 펴고 있습니다. 무릎을 굽혀서 중심을 낮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이거는 1번 틀렸고요. 자, 2번을 봤을 때는요. 두 다리를 벌려서 지지면 넓힌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굽히지가 않았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3번을 볼게요. 이거는 지지면도 넓혔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낮게 했고요. 그리고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적절합니다. 3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지지면을 넓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은 어때요? 허리를 너무 굽혔죠? 이렇게 하다가는요, 허리 손상 때문에 오래 일을 못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분은, 그림이라서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대상자를 상체를 급격하게 무리하게 이렇게 앉히려고 했을 때 이게 사람이 니은자로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손상이 오는 곳은 4번의 넙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넙다리 부분을 그냥 알아두십시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이동할 때 보행 벨트를 묶는 위치 A와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위치 B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A 가슴, B 오른쪽 뒤, 2번 A 엉덩이, B 오른쪽 뒤, 3번 A 허리, B 왼쪽 뒤, 4번 A 엉덩이, B 왼쪽 앞, 5번 A 허리, B 오른쪽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을 보면 3번인데요. 자, 문제에서요. 키워드가 왼쪽 편마비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왼쪽 편마비일 때는요. 그 지팡이는 오른손, 건강한 손인 오른손으로 들죠. 그랬을 때 보행 벨트는요. 대개 허리에다 묶습니다. 허리에 묶고요.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쓰느냐? 대상자의 마비된 쪽 뒤쪽에 서서 보조를 해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는 허리, 보행 벨트를 묶는 위치 A 허리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위치는 그 마비된 쪽, 왼쪽이죠. 마비된 쪽 뒤쪽에 서서 같이 보조를 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받은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배회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배회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4번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5번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네, 자 여기 오터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배회 감지기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매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S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입이나 대여로 봤을 때는 대여에 속합니다. 자, 매트형은요, 대상자가 요 안에 있다가 이 매트를 벗어났을 때 띠링띠링띠링 하고서는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면에 GPS형은요, 몸에 부착하는 거예요. 몸에 부착해서 예를 들면은 치매 때문에 배회를 심하게 하시는 노인이 계시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GPS형 팔찌나 이런 것들을 몸에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 줄 수 있게 돕는 장치입니다. 자, 1번 배회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지금 이거 전자제품이잖아요. 물에 세척하면 안 되죠. 네, 세척할 수 없고요. 2번 배회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자, 여기서 2년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내구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원래는 내구성이 여기서는 5년이에요. 5년. 이 5년이란 말은요. 5년 내에 한 번만 대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3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맞죠? 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4번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바닥에 설치한다. 네, GPS형은요 몸에 부착하는 것이지 침대나 바닥에 설치하는 게 아니죠. 침대나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매트형이 되겠죠. 5번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걸 고쳐주지 않습니다. 네, 오작동하면 제조사에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오르는 것은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왼발, 오른발, 지팡이 정답은요. 네,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지팡이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정리를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분은 어느 쪽 편마비예요? 왼쪽 편마비죠. 자, 그 다음에는 버스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오르막입니까? 내리막입니까? 네,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오지건마가 되겠죠. 자, 오르막일 때는 지팡이 먼저,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내리막이면은 반대가 되겠죠. 내지마건. 네, 이 내리막은요 평지도 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종종 이 두 가지를 같이 외우다 보면요 머릿속에서 막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오지건마든 내지마건이든 한 가지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보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써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왼쪽 편마비인데 오르막이죠. 그래서 오르막이니까 지팡이가 먼저 나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왼쪽 편마비의 건강한 다리인 오른발이 먼저 나가겠고요. 그리고 나서 왼발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수액주머니 오른쪽 팔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수액주머니 왼쪽 팔 3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주머니 4번 왼쪽 팔 수액주머니 오른쪽 팔 5번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주머니. 네, 이것도 같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옷 갈아입히는 문제도 꼭 한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 치러 가실 때.
네, 일때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입마 건벗. 입마 건벗. 자, 요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일단은 이분이 어느 쪽 마비입니까? 네, 왼쪽 마비죠. 자, 입히는 겁니까? 벗기는 겁니까?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어느 쪽 마비냐 이걸 따져보시고요. 두 번째는 입히는 건지 벗기는 건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단추가 있다 없다, 또는 정맥 주사를 맞고 있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거기는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요. 왼쪽 편마비고요. 입히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요? 입마죠, 입마. 자,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입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이 왼쪽이죠? 자, 왼쪽 팔 먼저 끼고요. 그 다음에 수액주머니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팔, 오른쪽 팔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그림이라서 네, 정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이 되겠는데요. 선생님들 그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 특히 편마비 대상자가 일어나 앉을 때는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 앉는다.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죠? 그러면 건강한 쪽은? 네, 왼쪽입니다. 자, 왼쪽 팔로 짚고 앉은 그림을 찾아보십시오. 1번밖에 없네요. 네. 자, 1번 보시면은 왼쪽 팔로 짚고 앉아 있고요.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의 손을 보십시오. 오른손은 어깨를 지지해 주고 있고요. 다른 한 손은 넉다리를 지지해 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머리 잡는데 이렇게 머리 잡고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자, 3번에는 양쪽 팔을 잡는데 이 방법도 쓰지 않고요. 네, 여기서도 머리를 잡아서 틀렸고요. 자, 5번에는 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대상자가 그 건강한 팔로 짚고 있는 그림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휠체어 문제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자, 휠체어 이동 문제도 꼭 한 문제로, 그림 문제로 참 많이 나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문턱을 지금 오르고 있네요. 이쪽 방향으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바퀴를 들었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고요. 자, 2번은 역시 문턱을 오르는데 진행 방향이 이 문턱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뒤로 가고 있습니다. 틀렸죠? 정면으로 가야 됩니다. 자, 3번.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인데 뒤로 가고 있네요. 오르막에서 사람이 쏟아지겠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내리막길을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정면으로 내려옵니다. 사람이 쏟아져서 안 되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울퉁불퉁한 길인데요. 울퉁불퉁한 길을 진행할 때는요, 항상 앞바퀴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이고요. 간혹 선생님들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이 표시는 뭐냐면요, 지그재그란 표시예요. 그래서 네, 이게 무엇이다 라고 놀라지 마시고요. 문제 푸실 때 이런 표시는 지그재그로 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게 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번 보행하기 쉽게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4번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돕는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보행기 문제를 봤을 때 보행기 사용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게 한다. 네, 최대한 몸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네, 보행기는 그 지지를 잠깐 해주는 거지 거기다 몸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네, 되게 이 보행기를 쓰시는 분들은 걸음 연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멀리 이동하는 거 좋지 않아요. 네, 조금씩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 보행하기 쉽게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네, 슬리퍼는 걸려 넘어지죠. 이렇게 보행 연습을 하는 분들이 신는 신발들은요, 앞과 뒤가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벗기 좋고, 그 다음에 꼭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보시는 하얀 운동화 같은 그런 종류가 좋고요. 4번에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 네, 이 보행기 이동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두 발이 약한 경우와 한쪽 발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발이 약한 경우에는 먼저 보행기가 나가고요. 조금 나가죠.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이 한 발 들어가고 왼발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약한 발과 보행기가 이동한다고 했어요.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마비된 발과 보행기가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비된 발과 보행기가 지탱을 할 때 건강한 발이 보행기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돕는다. 절대로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요, 가까이서 약간 비스듬히 뒤쪽에서 보행을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장기간 와상 상태에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자, 정답 같이 볼게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 자세로 누워있다. 장기간 와상 상태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세는 무엇입니까? 앙와위가 되겠죠? 앙와위로 장시간 누워있으면은 지금 욕창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요, 뒤통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깨뼈이고요. 다번은 팔꿈치, 라는 천골, 마는 발뒤꿈치입니다. 다 여기서는 똑바로 누워서 장시간 있으면 다 욕창이 생기기 쉽지만은요, 이 엉덩이 부위에 있는 천골 부분은요, 제일 먼저 생깁니다. 이 천골은 꼬리뼈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조금 뾰족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네, 많이 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천골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그 생식기 쪽에 가깝기 때문에 늘 젖어 있고 더러워져 있기 쉽죠. 그래서 이쪽에서는요,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라번이 천골이 가장 먼저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문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철제로 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한다. 2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어 편리해야 한다. 3번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4번 안전을 위해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이어야 한다. 5번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정답 확인은요. 네, 답은 지금 3번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목욕 리프트입니다. 자, 보시면요, 의자처럼 생겼는데요. 요것은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잠기는 것이라서요. 이것이 철제로 되어 있으면 녹이 슬어서 사용하기 어렵겠죠. 또 하나, 이 등받이는요, 뒤로 약간 이동할 수 있고 젖혀지고 해서 배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니은자 모양인데요. 요들에 앉으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자, 요것은 전자제품으로서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징 하면서 물밑으로 내려가요. 대상자 여기 앉아있는 상태에서요. 다시 또 찡 누르면 윙 하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자제품이라 하더라도 물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전기 코드를 꽂아서는 절대 쓰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철제로 된 튼튼한 재질이어야 된다. 네, 철제 오리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2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어 편리해야 한다. 네, 높낮이 조절이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죠. 버튼을 눌러서 위로 아래로 조정합니다. 3번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맞죠? 네, 감전 예방을 위해서 충전용 배터리만 있습니다. 4번 안전을 위해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이어야 한다. 아니죠. 등받이 각도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5번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콘센트에 전원 연결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감전 때문에 위험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면 지팡이는 오른손에 쥐게 됩니다. 건강한 손에 쥐기 때문에요. 자, 오른쪽에 쥐고 있을 때 요양보호사는요, 마비된 쪽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는데요. 마비된 쪽에서 겨드랑이 잡고서 가까이에서 지지해 주는 거죠.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각도가 나옵니다. 정답 확인을 해볼게요. 네, 2번이 답이 되는데요. 자, 1번 20도 너무 낮습니다. 보행기의 이 손잡이 위치가요. 둔부 높이에 와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낮아요. 그리고 2번 30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도라는 것은 어떤 30도냐면요. 이 팔이 구부러진 각도와 대상자의 몸의 각도입니다. 팔이 구부러진 각도와 몸의 각도, 여기가 3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너무 높아요.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타월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 완화, 2번 폐기능의 촉진, 3번 척추 측만증 완화, 4번 무릎관절 구축 예방, 5번 혈액순환 증진. 네, 정답은요. 네, 1번의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 완화인데요. 자,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를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복위라고 하죠. 복위. 자, 복위일 때는요, 선생님들도 엎드려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요. 그냥 오래 엎드려 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밑에 하고요. 그 다음에 발목 밑에 수건을 말아서 대주면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이유는 이 허리와 넉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좌위 상태인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2번 양팔을 잡아당긴다. 3번 겨드랑이 밑을 잡아당긴다. 4번 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린다. 5번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네, 5번인데요. 자, 우리 침대에서의 이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상자가 침대 아래로 쏠려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하고요. 두 번째는요, 대상자가 침대 중앙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상자가 똑바로 누워 있는데 옆으로 돌려눕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나온 것은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협조할 수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무릎을 세우고 그 다음 그 대상자가 침대 머리판을 잡게 하죠.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세운 무릎에 대퇴부에 손을 대고 힘을 합쳐서 하나 둘 셋 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요양보호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마주서서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협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지 않는 내용들이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서 올려준다.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네, 정답은요. 1번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그냥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가파른. 자, 가파른 내리막길과 경사가 심한 경우죠. 두 번째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는요, 지그재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1번에 휠체어를 뒤로 해서, 왜 뒤로 할까요? 내리막길이니까요. 내리막길이니까 뒤로 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경우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경사가 심한 경우,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번 무릎관절 마모, 2번 발목관절 염증, 3번 엉덩관절 구축, 4번 어깨 근육 경직, 5번 등 근육의 수축. 네, 3번의 엉덩관절 구축인데요. 자,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는 것을 우리 앙와위라고 한다고 했죠. 앙와위일 때, 네, 그냥 일자로 누워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아리 무릎 밑에 하고요, 발목 밑에다가 이게 받침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침을 해주고서 쿠션을 받쳐놓고서 장시간 두게 되면 이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관절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구축이라는 것은 관절이 굳어지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두고 장시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자세 변환용 쿠션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1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2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3번 쿠션의 재질이 딱딱해야 한다. 4번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어야 한다. 5번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자세 변환용 쿠션입니다. 이 쿠션은요, 사이즈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표면이 미끄러워서는 안 돼요. 여기가 미끄러워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쿠션이기 때문에 이 커버를 뺏겨서 세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더러운 곳이 묻었을 때 세탁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세탁하려고 해서 커버를 벗기려면 여기에 지퍼가 있어야 되는데, 지퍼는요, 이게 감춰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퍼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요, 어떻게 돼요? 대상자에게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욕창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퍼는 감춰져 있어서 없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쿠션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하면 쿠션이 아닙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네, 마찰이 적은 소재는 좋은데요, 미끄러워야 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2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네, 분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뺏겨서 세척도 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쿠션의 재질이 딱딱해야 한다. 네, 딱딱하면 쿠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어야 한다. 아주 좋죠? 네, 지퍼가 감춰져 있어야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소독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변색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네, 정답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10종이고요. 대여는 6종, 구입 및 대여는 2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되는 것은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하고 경사로가 있죠. 자, 근데 구입과 대여를 어떻게 구분하시냐?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다 외워야 되냐라고 걱정들을 하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대여하는 것들은요, 부피가 크고요, 비싸 보입니다. 반면에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요, 크지 않고요, 가격이 좀 저렴해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1번, 이거는 구입인데요. 이것은 보행차입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거예요. 자, 2번은 무엇일까요? 네, 수동 침대입니다. 이건 대여예요. 네, 그 다음
3번은요, 배회 감지기죠. 요건 전자제품으로서 좀 비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대여입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수동 휠체어예요. 이것도 비싸죠. 네, 대여입니다. 5번은요, 목욕 리프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입은 보행차밖에 없습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네, 1번 계산력, 2번 표현력, 3번 진압력, 4번 주의력, 5번 운동 능력. 네, 정답은요. 네, 주의력이 되는데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3하고 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계산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옮겨서 네, 그려주면 되는 거죠. 주의 집중을 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주의력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라번에 안전핀을 뽑아줘야 되죠. 안전핀을 뽑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라번에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줘야 됩니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가번에 네, 손잡이를 움켜쥐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번에 네, 분말을 골고루 쏘아줍니다. 그래서 날아가 다가 되겠습니다. 아,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날아가다. 네. 다음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 발생하였을 때 팔꿈치 통증 예방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그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골라보십시오. 네, 답은 2번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정형외과 가시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테니스 선수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 바깥쪽에 팔꿈치 바깥쪽 이쪽 부분이 아픈 거예요. 자, 이렇게 아플 때는요.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은요.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손등이 배꼽 쪽을 향하도록 팔을 뻗은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팔을 안으로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통증을 좀 예방하고 좀 줄여줄 수 있다고 해요. 자, 나머지 1번과 3번, 4번, 5번들은요. 그냥 일반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그래서 네, 외측 상과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 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려서 휠체어로 앉는 겁니다. 우리 앞쪽에서 보셨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대상자가 휠체어에서 자동차를 탈 때는요. 우리 몸에 어디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리 한쪽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차에서 나올 때는요. 다리가 먼저 나옵니다. 다리 한쪽씩 나오고요.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해서 그 다음에 휠체어로 앉게 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휠체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나번에 휠체어를 자동차와 가깝게 놓고요.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안전벨트를 풀어줍니다. 이 안전벨트를요, 우리 그 대상자분은 휠체어 가져온 다음에 안전벨트를 풀어주는 게 순서고요. 우리 일반인은 어떻습니까? 주차만 하자마자 바로 안전벨트 풀르죠. 근데 그거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휠체어를 가져온 다음에
안전벨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자, 다리가 한쪽씩 나옵니다.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네 번째, 답원에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하죠. 자, 마지막에는 네,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서 휠체어에 앉힌다 해서 나가 라다마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려고 할 때 지팡이 길이를 적절하게 맞추는 방법은 1번 길이는 바닥면에서 신체의 큰 돌기까지 길이로 맞춘다. 2번 길이는 바닥면에서 겨드랑이까지 길이로 맞춘다. 3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로 맞춘다. 4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로 맞춘다. 5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복장뼈 높이까지 맞춘다.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1번인데요. 자, 지팡이 길이 결정 방법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길이는 바닥면에서 신체의 큰 돌기까지 길이로 맞춘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 큰 돌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허리띠를 두르는 부분이 있죠. 부분의 아래 10cm 되는 넓적다리에 만져지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이나 왼쪽에 보면요. 그래서 요 한마디로 보면은 둔부 높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둔부 정도 높이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어디까지 큰 돌기 예를 들면 허리띠를 두르는 부분에서 한 10cm 아래 넓적다리에 만져지는 부분인데 이게 뾰족 나와 있어요. 이 날씬하신 분은 좀 만져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를 맞춘다. 나머지는 뭐 겨드랑이까지 가슴 높이 겨드랑이 목발같이 느껴지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맞지가 않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그림이 나열되어 있어서요. 정답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심폐소생술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가번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을 확인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답원이 되겠죠. 답원에서는 네,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119 신고를 하고요. 이 한 사람은 계속 네, 대상자를 살펴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네, 가슴 압박을 합니다. 가슴 압박을 하고요. 네 번째는 라번이 되겠습니다. 인공호흡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은요. 네, 마가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서 네, 심폐소생술을 네,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가, 다, 나, 라, 마가 되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번 A. 겨드랑이와 가슴, B. 넙다리와 발목, 2번 A. 겨드랑이와 가슴, B. 종아리와 발목, 3번 A. 겨드랑이와 팔, B. 넙다리와 종아리, 4번 등과 허리, B. 넙다리와 발목, 5번 A. 등과 허리, B. 종아리와 발목. 네, 정답은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두 사람이 침대로 이동시킬 때는요. 두 사람이 좀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이동을 같이 네, 담당을 합니다. 대개 상체를 담당하는 그 요양보호사는요. 좀 힘이 세고 키 큰 사람이 주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체는요. 좀 나머지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체를 담당하는 사람은 뒤에서 겨드랑이와 팔을 네, 지지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하반신을 담당해 주는 사람은 넙다리와 종아리를 네,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 둘, 셋 해서 네, 침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네, 정답은요. 네, 5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육착 예방 매트리스 보십시오. 요거는요,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다 1인용이에요. 1인만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전기를 꽂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리스 셀에 공기가 들어가서 교대로 부양하면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자, 그런데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날카로운 게 닿으면 구멍 나면 바람이 빠져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찜질기 같이 뜨거운 열을 발산하는 것을 이 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요 24시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데도 모르고 계속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엉덩이나 허리 밑에 손을 넣어서 매트리스가 교대 부양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요 그냥 물에 닦아서 말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셀마라는 거예요. 매트리스 셀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찜질기 쓸 수 있나요? 네, 열이 나는 제품은 쓸 수 없죠.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1인용이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네, 작동 여부 확인은 매일 한 번 이상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너무 간격이 뜸해요.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네, 끓는 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네, 물로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맞죠? 네, 매트리스 공기압을 언제 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이기 때문에 정답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요,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정상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발이 무릎보다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어서려고 할 때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은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서요. 일어서게 됩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요. 그런데 일어서면서 머리는 무릎보다 앞쪽에 가 있지만은 일어서면서 일자로 펴지면서 다시 일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인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3번과 4번처럼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납니다. 이 발이 항상 무릎보다 이 뒤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요. 이 발이 뒤쪽으로 이동한 것까지는 좋은데 상체를 구부리지 않았어요. 상체를 구부렸을 때 더 일어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번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번 80에서 120도씨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4번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밑에 꼬불꼬불 있는 것이 이것은 원단을 깔고 옷 위에 원단을 깔고 다리미를 대라는 표시고요. 그 위에는 이제 온도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해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1번인데요. 자, 아까도 제가 반복을 했는데요.
일어나 앉을 때 어떤 방법을 쓴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건강한 팔로 짚고 앉는다를 꼭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앉을 때는요. 자, 여기서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으니 건강한 팔은 왼쪽 팔이 되겠죠. 왼쪽 팔로 짚고 앉은 그림을 찾아보십시오. 먼저. 네, 1번 해당되고요. 2번도 되고요. 3번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번과 5번은 일단은 네, 탈락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요, 이 대상자가 건강한 팔로 짚고 있을 때 한 손은 건강한 팔 쪽에 어깨를, 나머지 한 손은 네, 마비된 쪽에 넙다리 쪽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데요.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과 3번은 네, 모두 손의 위치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때는요, 침대에 걸터 앉을 때, 일어나 앉을 때, 이때는 항상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팔로 짚고 앉는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가슴을 압박할 때 손의 위치 중요합니다.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에 자, 손바닥에서 어디요? 뒤꿈치를 댑니다. 뒤꿈치를 대고요.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지금 여기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았죠? 그리고 않도록 주의하고요.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양팔을 쭉 뻗었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네, 손바닥에 뒤꿈치가 지금 위치를 잡고 있고요. 네, 깍지를 꼈고요. 손가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은 수직이 되도록, 네, 지금 몸과 수직이 되도록 체중을 실어서 가슴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라.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마. 입으로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네, 정답은요. 2번이 되는데요. 자,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는 어떤 환자분들이 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식 대상자들이 주로 쓰는 거죠. 이 기관지 확장제라는 것은 일단은 천식 대상자들은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좁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가 하는 역할은 기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안에 약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이쪽이 입으로 무는 부분이에요. 이쪽은 입이 닿는 부분이고, 여기는 손가락으로 딸깍하고 누르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요, 이 약병에 있는 약을 쉐이크해서 흔들어서 뚜껑을 열고 흔듭니다. 자, 여기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주고요. 네, 흔들어줍니다.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흡인기를 입으로 물죠. 어느 쪽이에요? 이쪽 부분이 입으로 무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세 번째는 여기를 누르면서요, 입으로 숨을 들이쉽니다. 그래야 이쪽에 딸깍 눌러지면요, 약이 팍 하고 분사가 돼서 나왔을 때 그 약들을 입으로 들이마시는 겁니다. 들이마셔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번에 보면은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들이쉽니다. 천천히 들이셨는데 숨이 차니까 후 하고 다시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약이 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들이쉬고 나서는 다번에 10초간 숨을 참아야 됩니다. 자, 10초간 숨을 참으면 들이마신 약들이 어디에 도달하느냐? 기도에 도달해서는요, 골고루 뿌려지게 되면 기관지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넓어져서 숨쉬기가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가나 마라다 해서 네, 2번이 되겠고요. 이 기관지 확장제는 사용법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일어나 앉기 뭐 할 때는 항상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팔로 짚는다. 건강한 팔을 항상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요.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왼쪽 편마비라고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데, 자, 그러면 왼쪽 편마비면 건강한 쪽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팔을 쓰고 있는 그림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볼게요. 아이고, 왼쪽 팔로 휠체어를 잡고 있네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왼쪽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마비 쪽을 지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왼쪽 팔로 휠체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오른쪽 팔로 휠체어를 잡고 있고요. 건강한 오른쪽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마비 쪽 어깨를 지지하면서 네, 이동을 돕고 있어요. 답입니다. 정확하게 잘하고 있고요. 자, 3번을 봤을 때는요. 이건 뭔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건강한 오른팔로 휠체어 잡은 거는 좋았는데 네, 마비된 다리에 무릎을 세우고 있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4번을 봤을 때는요. 네, 마비된 발로 휠체어를 잡고 있고 마비된 무릎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하죠. 자, 5번은 보십시오. 5번은 네, 역시 마비된 팔로 휠체어를 잡고 무릎 세우고 이것도 다 틀렸지만은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가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를 이동할 때는 네, 건강한 팔로 잡고 건강한 무릎을 세워서 요양보호사는 마비측을 지지하면서 이동을 돕습니다. 이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번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번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번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번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네, 정답은요. 네,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죠. 자, 이건 딱 보시면 간이변기죠. 선생님들 간이변기 다 아시고요. 간이변기 용도는 1번에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넉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자, 엎드린 자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복위라고 하죠. 복위. 네, 복위일 때 등 근육과 넉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할 때 자,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줄 때 어디 합니까?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아랫배 밑에, 그 다음에 네, 발목 밑에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대상자와 같이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번 드라이 샴푸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번 드라이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번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드라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 샴푸는요. 네, 물을 1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틀린 거고요. 자, 요거는요. 머리에 발라서요. 거품을 냅니다. 거품을 내면은 머릿속에 있는 때와 기름기가 거품 위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해서도 크게 이게 더러운 게 가시지 않았으면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네, 물이 들어가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2번 드라이 샴푸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네, 린스 쓸 이유 없습니다.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드라이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네, 젖은 수건이 아니고 마른 수건입니다. 4번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거품이 나야 됩니다. 거품이 나야 네, 때와 기름기가 거품 위로 올라옵니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드라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좋은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림 문제를 모두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